안녕하세요. 시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합격으로 가는 길, 기출분석 특강 제2회 필기 3부 시간입니다. 25번부터 35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25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칼슘 흡수력 증가, 2번 소화액 분비 증가, 3번 삼키는 능력 증가, 4번 구강 건조증 감소,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정답은 5번입니다. 영양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무언가 안 좋은 쪽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이겠죠? 안 좋은 거 고르시면 되는데 5번 보시면 갈증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죠. 요게 맞습니다. 그러면 목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잘 안 마셔서 탈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탈수 때문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1번, 칼슘 흡수력이 감소하죠. 증가된다면 뼈와 이가 튼튼해질 텐데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2번, 소화액 분비가 증가한다면 소화 효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될 텐데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시죠. 3번, 삼키는 능력이 증가했다면 사례 같은 거 안 걸릴 텐데 감소하기 때문에 자꾸 사례가 들리고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걸리고 그러는 거죠. 4번, 구강 건조증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안이 건조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6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번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운동을 기피하는 이유는요, 운동할 몸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두려워서 그래요. 다칠까봐. 그런 거 고르시면 되는데 1번 보시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만나는 어르신도 운동하라고 말씀드려도 밖에 나가면 분명히 다칠 거라고 생각하셔서 집안에서만 살살 걸으시고 그러거든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큰 요인이 맞습니다. 2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리죠. 그래서 공 같은 거 날라와도 잘 피하지 못하고 차가 와도 잘 움직이지 못하죠. 틀렸고 3번,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하죠. 옛날에는 팔이 쌩쌩 잘 돌아갔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더 안 올라가죠. 그래서 운동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4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하면 폐활량이 클 텐데 떨어지기 때문에 폐활량도 떨어지고 숨도 가쁘고 그래서 운동하기 싫고 이렇게 되겠죠.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하면 피를 곳곳에다가 빠르게 잘 공급해 주겠죠. 만약에 격렬한 운동을 한다. 그러면 허벅지 근육 같은데 막 피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불가능합니다.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하기가 어렵죠.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27번.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번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번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푹 자려면, 숙면을 취하려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번,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주면 카페인에 있는 각성 성분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겠죠? 2번,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하면요. 이 텔레비전의 잔상들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됩니다. 각성 효과가 있어요. 3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면 밤에 다시 잠을 못 자고 낮에 또 잠을 자고 이래서 악순환이 되겠죠? 틀렸고 5번,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면 근육통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8번,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번,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번,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와, 이런 문제 막 나왔으면 좋겠죠. 철분제 복용. 이 철분제는 언제 먹냐? 빈혈일 때 먹는 거고요. 빈혈일 때는 철도 씹어 먹는다. 그래서 철분제와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 비타민 C의 대표 주자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는 게 좋다. 그래서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녹차에 타서 녹차 안 돼요. 왜? 카페인 성분 있잖아요. 카페인 성분은 약물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3번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아니고요. 규칙적으로 철분제는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4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이 코팅된 약은 코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쪼개지 말라고 코팅한 거거든요. 장까지 살아서 움직이라고. 그래서 쪼갤 수 있는 약은 분할선이 있는 약. 그것만 쪼개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삼키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약을 삼키기 힘드니 다른 약 주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5번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약물 독성을 지나치게 많이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잊었으면 다음번에 1회 용량만 드시거나 중간에 빠르게 생각났으면 그때 먹고 다음에 텀을 두고 다시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29번.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성기능이 감소한다. 2번 기대 수명이 감소한다. 3번 손상된 폐기능이 악화된다. 4번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5번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금연은 담배를 끊은 거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변화는 무조건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심장병이 발생될 위험이 감소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번, 성기능이 감소하는 게 좋나요? 아니죠? 틀렸고. 기대 수명이 감소하는 게 좋나요? 아니죠? 틀렸고. 3번, 손상된 폐기능이 악화가 된대요. 더 악화가 되면 안 좋죠? 틀렸고. 5번, 혈중 산소량, 피 속에 있는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대요. 뭐든지 정상 수치가 좋은 거죠? 그래서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30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결핵, 2번 홍역, 3번 폐렴구균, 4번 디프테리아, 5번 인플루엔자. 정답은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예방접종 문제는 정말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방접종 맞고 놀러 갔더니 인파가 너무 넘쳐나서 여행을 대패했구나, 대패로구나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고, 인플루엔자, 독감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 맞으셔야 되고, 파상풍은 10년에 한 번씩, 대상포진은 50에서 64세 1회,
65세 이상 1회.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일 때 1회, 위험군에 한해서 50에서 64세일 때 1, 2회 외우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만 맞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60세 이상 평생 한 번을 권장하고 있는데 책이 이렇게 나와서 책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게 임상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고 한 8년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격 대비 한 번 더 맞는 게 효용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 논란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더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의사도 있고 아니다. 60세 이상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답을 보려고 했더니 파상풍이 10년에 한 번인데 여기 파상풍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를 외워야 되냐? 100일 파티를 외우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100일 파티. 100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어렸을 때 한 번 맞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즉 파티는 10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몇 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래서 정답이 4번 디프테리아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1번.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번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번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번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회 시험 보시는 분들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폭염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출되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폭염에 노출이 되었다. 무조건 시원한 곳에 가셔서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 천천히 마시게 하면서 서서히 열을 낮춰주는 것. 요게 필요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1번 야외 활동을 격려하면 밖이 더우니까 더 녹초가 되겠죠? 안 되고요. 2번 따뜻한 물로 통목욕, 진 빠지는 일이고 열 올라가는 일이죠? 안 됩니다. 4번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리면요. 안에서 소화가 막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됩니다. 안 됩니다. 쉬어야 돼요. 5번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지금 폭염에 노출돼서 열 막 받은 상태인데 담요까지 덮어주면요. 탈진하겠죠? 큰일 납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번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번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법적으로 꼭 기록해야 되는 게 뭐죠?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죠. 두 번째가 인수인계서고요. 세 번째는 상태 기록지. 네 번째는 사고보고서입니다. 장인 상사를 기록해야 된다. 요양보호사는 누구를? 장인 어르신의 상사까지도 다 기록을 해야 돼.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의 목적이 기록의 목적이 될 텐데 인수인계서의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그만뒀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 어르신을 계속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요게 바로 기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이고요. 2번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하려고 기록하는 거 아니겠죠?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오히려 할 수 있게 하죠.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겠죠.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시면 안 되겠죠. 공유하려고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4번,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을 위해 기록하는 거 아니고요. 의사소통 잘 하시면 되겠죠.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서비스는 대상자 중심으로 수립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33번,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보고 형식은 1번 구두 보고, 2번 서면 보고, 3번 주간 보고, 4번 원래 회의 보고, 5번 정기 업무 보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업무 보고의 형식은 총 3가지였어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나머지 하나가 전산망 보고거든요. 주간 보고, 원래 회의 보고, 정기 업무 보고는 보고의 시기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1번, 2번 중에서 골라야 되겠네요. 상황이 급해요. 글로 남길 수가 있나요? 사안이 가벼워요. 굳이 글로 남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구두 보고가 정답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 3번 사지가 따뜻해진다. 4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는요, 음식 섭취를 잘 못하십니다. 물도 못 마시고요. 그래서 입을 축이는 정도만 해주잖아요. 물을 못 마시니까 당연히 소변량이 감소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에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고 매우 불규칙합니다. 숨이 없는 것 같은 무호흡 상태까지 갔다가 또 막 갑자기 허 하면서 막 가쁘게 몰아쉬고 요게 반복이 되죠. 3번, 사지가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완전 잘 되는 거잖아요. 따뜻한 게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죠. 말단 부위부터 서서히 식어서 다 온몸이 차가워집니다. 4번, 근긴장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푹 풀어진다고 하죠. 감소한다. 요게 맞고 5번,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쯤 되면 거의 잠만 주무십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문제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가 말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번 부정, 2번 수용,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분노. 정답은 3번 타협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는 각각이 돌아가면서 정답이게 출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되고 있네요. 그쵸? 자, 대상자가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고 누군가와 뭐 하고 있죠? 타협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타협입니다. 자, 순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부분타, 우수다. 우리 시험은 반타작하면 안 된다.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부분 타작을 해야 우수한 거다. 이렇게 외우시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요 순서로 진행이 된다. 부정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오진이라고 생각하는 거, 분노는 화가 나는 거, 왜 하필 나야? 이런 거고, 타협은 우리 아이 결혼할 때까지만, 우리 아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고 타협하는 거. 우울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말이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수용은 나는 이제 지쳤어 하고 죽음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 조금 쉬웠나요?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겹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좀 어려운 문제를 푸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본에 충실하시고 매번 나왔던 문제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기출문제 분석 특강 2회 실기 1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열공!